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른바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본다면 이 협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5%라는 어떤 숫자가 가지는 그 효과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때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이 15%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쓰이는지 이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익이 창출됐을 때 그 수익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생각이 천차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트럼프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일단 협상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2차 협상 그거는 2주 후에 한미 정상회의가 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가 이 관세 협상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안보적인 측면도 토탈로 패키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에서 속된 말로 땡길 수 있는 거를 많이 땡기고 또 안보적인 측면, 국방비를 올리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방위비 분담금, 그 다음에 그 부분, 그리고 또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제 설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충분한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미 간에 이뤄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 발표가 이렇고 미국 발표가 이러는데 사실 양쪽 모두 국내용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진실은 한미 정부 간에 그 오늘 발표한 그 중간 지점에 제가 볼 때 진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성취했어. 그런 입장에서 국내용 메시지를 좀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또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땐 더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특히나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었을 때 그때 충분히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과 그런 공간을 줬다면 오늘의 결과보다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을 제가 충분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여러 가지 논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익을 지켜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즘 기분 나쁘지만 항상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동석이라는 사람.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논란이 되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마땅치 않고 이 사람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죠. 과연 추천을 누가 했느냐? 추천을 누가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자기에 대한 쪼증과 아첨과 아부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유시민이라는 어용 지식인이 있다면 이재명이란 사람한테는 그런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내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예를 들어 비명 행사다 아니면 뭐 공천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그 그런 어떤 몽상가라고 할까요? 그런 이론가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이재명 바라기의 어떤 이론가로서의 어떤 이데올로그로서의 최동석이란 사람이
이재명의 영혼의 단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사람을 내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국무회의에서 떡하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 유명해져서 대단히 죄송하다. 국민을 우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가 말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아,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거는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조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는 이 인사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위험한 그런 쪽의 문제점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한번 댓글도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한테 상납하고 인정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기업들 돈 가지고 자기 돈 인양 생색 내는 게 꼴사납네요. 맞습니다. 요번에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정의선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그룹 하나 쪽도 날라가고 사실상 법인세도 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센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고 하고 노란 봉투법도 다음 달 이제 다음 주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업들을 발 비틀고 발목 잡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관세 협상의 최전선에 내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역할이 진짜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전동신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유건님, 그럼요. 저도 전유건님 유튜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단옥봉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관세협정 더 잘했을 거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저거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때, 본선 때, 그리고 제가 인수위 때,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협상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이 관세 협상의 본질이 뭐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세 전쟁을 왜 하느냐?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쫓아 올라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통해서 이른바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국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고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진영, 특히나 동맹으로 이끌는 일본과 한국이 충분한 역할을 잘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 당연히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A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 수많은 어떤 영역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거는 바이든 정부 때 충분히 교감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게끔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보다는 미국에 있던 높은 관세라는 장벽을 높여서 너희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맞아야 되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어떤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국은 뭐냐면 미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게 하는 방안으로서 바이든은 보조금이라는 일종의 당근책을 쓰는 거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뭐냐면 일종의 채찍, 그런 어떤 유인책보다는 좀 터프하게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그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그런 틀,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동맹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런 한미 동맹을 복원시킨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충분히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여기 우리 꽃사랑님, 그리고 야옹이님, 서초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거리님, 야옹이님, 박순덕님, 전일건 TV님, 전동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옥봉님, 여러분 덕분에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과 나누면서 만든 이 아이템들이 우리 공부하는 이런 이슈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습니다.